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으로 논란인 김정재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는 지난 총선 때 이철규, 당시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그 중간에서 한 통화 내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저기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자, 이 해당 발언 지금 공천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묻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충격적인 일이죠.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영남이 뭐 지지가 강하고 우리는 이제 호남이 지지가 이제 강한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사실 이제 경선 공천 과정에서의 경쟁이 치열함을 이제 보여주는 한 단면이잖아요. 근데 저기에 이제 돈으로 이제 캠프 전체를 이제 매수하고 지지선을 하는 대신에 금전 지급을 했다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인데 저런 것은 아마 선거법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혐의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될 것이고 굉장히 그 범죄죠. 그런 것들이 지금 김정재 의원의 마지막 발언에 보면 저에게도 5억을 요구하더라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안 나왔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나온 부분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면 뒤에 나온 부분은 구체적으로 5억을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 경쟁 후보가 경선에 출마하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놓는 대신에 김정재 의원을 어떻게 지지했는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뒤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물음표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 저희 당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뭐 이건 뭐 경악할 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정확하게 현역 국회의원의 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 뒤에 나온 그 물음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 수사로 가기 전에 김정재 의원이 좀 명확하게 우선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딱 끊어진 부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 5억을 요구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하셨고 지금 관련해서 지역구인 포항의 한 시민단체에서는 김정재 의원에 대한 사퇴, 출당 요구도 있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혹시 논의되는 바가 있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좀 혐의 내용이 구체화됐을 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퇴와 출당을 요구하는 것 관련해서 김정재 의원이 저번에 국회에서 호남에는 불이 안 나나 이 발언을 한 부분도 문제를 좀 삼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여야가 아주 모처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때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나고 많은 피해가 났으니까 여야 같이 해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너무나 좋아했는데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조국 혁신당이랑 진보당이 기권을 한 겁니다. 여야가 이거 좋은 취지로 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대구에 경북에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나는 거 아니냐. 왜 저 사람들은 기권을 했을까? 그런 뉘앙스로 호남에는 불이 안 나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호남에는 불이 안 나냐 이게 잘했다는 발언이 아니라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했을 때 호남에서는 불이 좀 안 나나라고 이제 바라는 말투가 아니라 호남에서도 불 나는데 왜 그 당에서는 결국 기권을 뭐냐면 하나? 전국 어디서나 불이 나는데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의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왜 저쪽은 여야가 진짜 모처럼 특별법을 내는데 왜 기권을 했지? 그런 뉘앙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본인도 그렇고요. 당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재 의원께서 정치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선이신가 뭐 이렇게 될 텐데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그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기권표가 나올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이걸 해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된다 이 법이 부족한 게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찬성표를 안 던지는 이 것입니다. 법안이 불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걸 잘 아는 그런 어떤 다선 의원께서 지금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100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단어를 특정 지역을 거론을 하셨고 또 그 분위기상 지금 분위기를 설명하셨는데 그 분위기도 그분들은 이 법이 정말로 대응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맥락도 잘 이해를 못 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그 재편된 당무감사위원회가 첫 비공개 회의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무감사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냐 이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어떤 외부 세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저희 당원들의 여론을 왜곡시켰다면 그 부분은 이제 업무방해의 또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어쨌든 진상조사는 해야 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계 문제를 꺼낸다는 자체는 지금 어렵게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이 지금 단합의 이런 지점에서 불필요한 그런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서 당 게시판 조사가 필요하다 해버리면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런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게 좋은 거다 넘기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의 당 게시판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다라는 발언했고요. 하지만은 또 자당에 있는 의원은 이걸 단합 차원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꺼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누군가 한동훈 당시 대표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게 의혹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왜 어렵게 문제를 푸느냐. 그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가족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욕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당 대표의 가족이 뭔가 그런 글들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의혹을 씻어내고 만약에 그렇다면 모양새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자꾸 경찰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당원 관련해서 익명이 보장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런 관계가 안 좋은데 상황에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된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바뀌면서 전당대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뭔가 구체적으로 당에서 이런 걸 들여다보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이 입장을 그냥 내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대당의 당무감사위원장에 이호선 교수라는 분이 임명이 됐는데 이호선 교수가 과거에는 이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당이지만은 이호선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배경 뭐라고 좀 짐작을 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당원 게시판에 대한 조사 문제와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의 임명 문제, 이것이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뒤쫓아가던 후보가 판을 뒤엎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평소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것과 달리 굉장히 강성 이미지를 유지했었죠. 메시지도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제가 극우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강성 보수 계층의 소구에서 당 대표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좀 폭넓은 그 당원 구조를 가지고 당을 다양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을 재조사하자는 것이나 그다음에 지금 임명한
이런 당무감사위원장의 임명의 성향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아직도 전당대회 때 있어왔던 강성 보수층에 소구하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언제 다시 이 국민의힘이 좀 다양성을 갖춘 그러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수준의 정당으로 보수 정당으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시간이 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멀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좀 돌아와야 같이 서로 손을 잡고 협치하는 대상으로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아직도 전당대회의 강성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한동훈 계를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